광운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 인문계열 5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5시험 문제에서 광운대는 문제 1번에서 관용의 정신을 주제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실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국가가 나서야 하는지를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각각 750자 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의 후반부 동양사상과 관련해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배경 지식을 한번 들어두시면 다른 대학을 준비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관용의 정신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그렇지만 이러한 지나친 관용이 초래하는 모순에 대해 설명한 뒤 불교의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인간 중심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근대적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3단락 정도의 답안 구성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관용이란 나와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달리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결여됐다면 개성의 발달과 창의성의 발현을 억압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저해가 된다. 따라서 관용은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 정신이지만 무조건적인 관용, 즉 불법이나 이런 것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불의와 악행까지도 용납하게 된다면 관용의 역설이 바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문화와 관련해서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놓고 이 카스트 제도는 인도 고유의 문화인 만큼 그대로 수용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를 위배하고 있는 만큼 불관용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러한 논의들은 바로 문화와 관련해서 샐러드볼과 용광로라는 배경 지식에 또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한번 들어두시기 바라겠고, 이제 넘어가서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인간 중심주의는 그런데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불관용한다는 한계를 초래하는 만큼 다른 생명에 대한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편협한 세계관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물과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의 삶의 영역도 오히려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후반부 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실험 문제가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설명하고 국가가 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나를 토대로 실업자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실업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소득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소비 생활의 중단을 겪게 되고 정체감, 자존감,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적 자원과 생산시설의 효용성이 저하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가족이 해체되며 생계형 범죄와 같은 문제를 파급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뒤 재심은 나에서 맹자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의 원천인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우선적 의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우선 해결 과제인 만큼 재심은 나를 토대로 형식적인 정의, 즉 공정한 기회균등이 있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라는 그러한 것으로는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다. 즉 취업의 기회를 똑같이 주고 모든 구직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이러한 형식적인 평등만으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의 차이로 약자는 결국 경쟁에서 밀려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질적 정의가 요구되는데 국가는 이때 사회적 약자를 지원함으로써 불평등한 현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동원돼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당화되는 논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대학에서 공개한 답안입니다. 관용이란 나와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달리하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가 관용의 정신이 결여되면 그 사회의 주류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일탈적 행동을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개성의 발달과 창의성의 발현을 억압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용의 정신이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관용의 대상을 무한정 확대하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의와 악행까지도 용납하여
관용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관용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독일의 신학자 본후페퍼는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무원칙적인 관용이 오히려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히틀러와 나치 체제에 맞서 투쟁한 그의 사회적 실천은 인간 중심주의 관점에서 볼 때 비인도적이거나 반인륜적 행위까지 관용의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모든 생명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 여기는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주의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에 대해서는 불관용적이라는 한계를 보여준다. 불교적 세계관에서는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인간만이 세계의 특권적 존재라고 간주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다른 생명에 대한 폭력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편협한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띈다.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이 만물과 조화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취해야 할 관용적 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일깨워준다. 문제 1번의 답안이고, 문제 2번입니다. 재심은 나를 보면 실업자는 소득이 감소하여 정상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없고 정체성, 자존감, 인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실업은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과 생산시설의 효용성을 낮추며 이는 경제 활력의 저하, 가족 해체, 생계형 범죄와 같은 여러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양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 재심은 다해서 맹자는 국민 개개인이 소득의 원천인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의무라고 지적한다. 이 말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경제사회 문화의 여러 문제에 대해 복지정책을 펼쳐야 하지만 그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실업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라에 따르면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형식적 정의만으로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다. 실업 문제와 연관시켜보면 취업의 기회를 똑같이 주고 모든 구직자를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재능이나 소질의 차이로 약자는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 공정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결과를 시정하고 공평하고 실질적인 정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각자의 형평과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가 취업에 유리하도록 불평등한 현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 개인이 스스로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지닌 국가 권력이 동원되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의 내용, 즉 정부의 강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